시장에 재료가 부재했던 전거래 일이었습니다. 일단 상승 동력과 또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모습으로 전거래 우리 증시는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죠. 네, 맞습니다. 미국 반도체주는 상승했지만 국내 반도체주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래도 이익률이 또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여기에다가 향후 전망까지 이제 신차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11%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 동력이 되어줄지 모닝 브리핑 한번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을 잡아줄 만한 시장의 재료가 부재한 모습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만한 큰 재료가 없었던 하루. 4월 23일 화요일장 한마디, 빅 이벤트 대기 모드입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으나 지난주 급락분을 일부 만회하는 수준이었고요. 금리와 유가, 환율 측면에서 아주 큰 변화는 없었죠. 중동 리스크라는 큰 악재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으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 시간 금요일 발표되는 PCE 지표 등 굵직한 이벤트 구간을 앞두고 대기 모드에 들어가며 관망세가 짙었던 화요일장. 자, 그럼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요즘 외국인이 3거래일째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247억 원, 480억 원 순매도했는데요.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반등했지만 국내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완화된 가운데 미국의 주요 빅테크 실적과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0.2% 하락한 2623선을 보였고요. 또 코스닥은 0.04% 하락한 84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대체로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지만 그럼에도 조선과 태양광, 방산주는 힘을 내줬는데요. 요즘 조선주가 업황 개선 전망에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왕립 해군이 70조 원에 달하는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2026년 발주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어제 하나오션은 8% 가까이 올라줬고요. 또 HD 한국조선해양은 5% 상승했습니다. 어제 태양광 관련주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투자는 향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 구동을 위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이에 SDN이 26% 강세를 보였고요.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어제는 16%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산주도 부각이 됐는데요.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가 폴란드에 약 2조 2천억 원 규모로 추가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제 윤 대통령과 루마니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과 방산 등 전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뉴스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코츠 테크놀로지가 모두 7%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올랐던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전거래일 지수는 약보합권이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보험주, 이 밸류업 기대감이 잔존하며 보험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하나그룹주들의 약진이 특징적이었죠. 하나그룹주 안에서는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주,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항공우주 섹터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던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한화엔 나도 있다. 태양광 하나큐셀. 풍력 원전 다 갔는데 나는 너무 서러웠다. 태양광 섹터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거래일 태양광 관련주 반등의 트리거가 되어줬던 뉴스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태양광 스타트업인 엑소와트에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트먼 CEO가 벤처캐피털 회사인 앤드레슨 호로위츠를 비롯 다수의 투자자들과 함께 이 엑소와트라는 회사에 총 2천만 달러, 잘못 나왔네요. 2천만 달러입니다. 2천만 달러로 우리 돈 276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엑소와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바로 중국의 저가 공세에 타격을 받는 태양광 패널 대신
태양광 렌즈를 탑재한 모듈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 AI 붐의 핵심 인물 샘 올트먼이 원자력 스타트업인 오클로 투자에 이어 이번엔 태양광 스타트업 투자를 단행한다. 이 AI 붐으로 인한 막대한 전력 소비량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시나리오가 된 거고요. 이에 따라 오픈 AI뿐 아니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 데이터 센터를 내세운 빅테크 기업들은 원전, 무탄소 청정 에너지 확보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기 부족하다 하는데 태양광 관련주들 그동안 너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로 중국의 저가 공세와 저장 장치의 한계를 이유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후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태양광, 이 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주 비싸고 면적도 많이 차지한다는 이유로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도 머지않은 미래엔 태양광 발전이 지구의 주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확인해 보시죠.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태양에너지가 세계 에너지 공급의 26%를 담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기술 연간 투자 추이를 왼쪽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초록색이 2020년, 연두색이 2021년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2022년, 하늘색이 2023년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패턴은 태양광이 유일하죠. 풍력이나 원자력보다 설치 기간이 짧고 또 도심 설치가 쉬우며 태양광 모듈 가격도 연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으니 긴 호흡으로 볼 때 태양광의 성장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태양광엔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아주 큰 산이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 태양광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 태양광 산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이 시장을 아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태양광 발전의 핵심입니다. 스마트폰의 반도체, 전기차의 배터리 같은 부품입니다. 패널을 좌우하는 자가 이 태양광 산업을 장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경쟁력은요, 비교 불가, 전 세계 최저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산 패널은 1와트당 평균 18.5센트, 이마저도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된 가격이 이렇다는 거고요. 중국산 패널은 1와트당 평균 10센트를 기록. 이에 세계 시장 점유율 85%, 그리고 유럽 시장 점유율은 무려 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며 2021년 기준 중국산 태양광 셀 모듈 수입 비중이 사실은 0%에 가까웠는데요. 이 공백을 지금 동남아 회사들이 메꿔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남아 회사들 다 뜯어보면 궁극적으로는 중국 회사들이어서 미국도 태양광 산업을 확대하려는 이상 중국산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로이터 통신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등 미국에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한화큐셀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3조 원을 투자해 태양광 솔라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한화그룹. 물론 사측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지만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값싼 중국 제품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가며 현지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일단은 지금보다 높아지게 되니 하나의 호재성 뉴스가 추가될 여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전날 들썩인 관련주들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가볍게 움직였던 종목은 SN이었습니다. 주가는 27% 가까이 급등으로 마감을 하며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총 사이즈가 작은 윌링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장에서 19.8%나 급등을 하면서 8,39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은 장중 6% 넘게 오르더니 확실히 에너지는 좀 부족한 모습, 2% 상승에 그치며 장을 마쳤습니다. OCI홀딩스도 보겠습니다. 0.2% 상승으로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저가 공세로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 시장. 그러나 전력 수요가 다급한 현 시점, 중국의 저가 공세에 무조건 손을 놓고 지켜만 볼 수도 없는 태양광 산업. 우리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라는 대외 변수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섹터, 태양광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번엔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영업 손실이 1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고요. 또 LS 마린솔루션도 영업 손실이 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발표가 오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해 보시고요. 또 HIB 글로벌은 자원환경사업부를 물적 분할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구조 재편을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또 소비재 전문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밝혔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볼까요? 산업부 장관이 오늘부터 29일까지 체코 국외 출장에 나섭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입찰이 이달 말에 마감하면서 막판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원전주에 집중해 보시고요. 또 블록딜 소식에 어제 8% 급락했던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이 오늘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첫 베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연내에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이번 베타 테스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요. 오늘 블록딜 여파가 이어질지 아니면 주가 반등에 성공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LG이노텍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물산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요. 실적에 따른 주가 움직임에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외국인 순매도 지속 여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3거래일 연속 국내 증시를 순매도 중인 외국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팔고 현대차와 기아는 매수하는 흐름이 오늘도 좀 이어질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 타격 그리고 밸류업 기대 잔존 여부가 될 텐데요. 테슬라 예상보다 더 부진한 실적을 발표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선 예상보다 선전한 이익률과 향후 저가 차량을 출시할 계획에 장중한 때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1%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강한 반등에 나서주며 코스닥 850포인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또 월요일부터 다시 살아난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에 코스피도 2680포인트 회복에 성공을 해줄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 보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엑시콘입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400억 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엑시콘. 그러나 최대 주주가 74%나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자 배정이 아니란 이유로 시간의 거래에선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정규 시장에서도 엑시콘의 흐름 오늘 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